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한국체육사 오늘은 세 번째 단원입니다. 세 번째 단원은 고려시대의 체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볼게요. 고려시대의 체육, 고려시대의 사회와 교육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들이죠. 자, 15, 16, 21, 22년도의 기출 문제입니다. 고려시대의 교육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는 유교였고요. 종교적으로는 불교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것들이고, 중요한 것들은 체계적으로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나라에서도 또는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교육기관이 계속 설립되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과거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죠. 도덕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중앙 집권적 귀족의 실현이 되었다라는 것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상은 이거다. 자, 관학과 사학으로 크게 나뉩니다. 교육기관 자체가. 쉽게 생각하면 관학은 공립이에요. 그래서 고등 교육기관을 뜻하고요. 그리고 사학은 사립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등 교육기관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관학과 사학으로 나뉘었는데 이 관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국자감이라는 거예요. 문무관 8품 이상의 귀족들 자제를 위한 고려시대 최초의 종합교육기관이다. 실제라는 교육 과정이 존재한다. 실제라는 것은 제가 뒷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교와 학당이 있었다. 향교는 무엇인가? 유학의 전파와 지방민의 교화를 목적으로 지방에 설치된 관리학교이고, 학당은 역시 지방의 향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이다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학은 중등교육기관이고 사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단 말이죠. 쉽게 설명해서. 자, 12도라는 것들은 인격의 완성과 과거 준비의 목적으로 최충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이에요. 키워드 최충, 12도. 고려시대 사학에 12도, 최충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딱 키워드가. 서당, 향촌의 불악에서 설립된 초보적 교육기관, 민간 사설교육기관. 서당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즘 중요한 포인트는 국자감, 그리고 사학의 12도는 최충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라는 것들 중요한 포인트죠. 고려시대 무예체육이에요. 국악 및 향학의 무예체육은 무엇이 있나? 15, 17 쭉 22년도까지의 기출문제입니다. 자, 국학의 체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학의 7제 중에 무학을 통해서 장수를 육성하는 강예제에서 육성을 했다는 소리죠. 그렇죠. 볼게요. 실제는 1109년 예종 때 국학의 진흥을 목적으로 국자감 내에 설치한 전문 교육기관이다. 자, 여기서 어떻게 나뉘냐? 문무 이 두 개를 다 전문성 있게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7개의 전문 강좌로 분류를 했어요. 이게 바로 7제예요. 앞장과 똑같은 거죠. 7제를 만들었다, 설치하였다, 개설하였다, 강좌로. 근데 이 7제 중에서도 6개의 유학, 그리고 1개의 무학으로 클래스를 구분하였다. 그래서 교육을 전파하였다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향학의 체육, 향학에서 궁사와 음악을 즐기기도 하였다. 향학은 향교라고도 불리긴 해요. 고려시대 때 처음 향학으로 불리긴 했는데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향교라고 이름이 바뀌고 향학과 향교를 같이 겸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문제의 향학, 향교 서로 다른 용어 같다고 느껴도 같은 단어이니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국립지방교육기관이다 라는 거죠. 무신정권과 무예의 발달이 되어 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무예의 발달로 무신정권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라는 것들이죠. 자, 볼게요. 무신들의 사병이 무술을 연마하여서 무예가 발달이 되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무예를 하였는지, 어떻게 무예를 통해서 무술을 통해서 무예가 발달되었다고 얘기를 하는지, 어떤 것인지, 바로 이 수박이에요. 수박. 앞서 설명드린 바 있죠. 맨손과 발을 이용한 격투 기술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 이용한 수박희라는 것들은 인재 선발을 위한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긴 사람한테
벼슬을 줘서 출세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맨손과 발을 이용한 격투 기술, 누구나 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인재 선발을 하고 부를 얻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무예가 전반적으로 다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 너도 나도 수박이 굉장히 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무신 반란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돼요. 모든 백성들이 무예가 발달하고 무술을 연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힘이 세졌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올게요. 무신들의 사병이 무술 연마에 무예가 발달한다고 지금 설명을 여기까지 했고요. 무신들도 무예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문신들,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무예의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다 수련을 하였다. 연마를 하였다. 무인의 정신은 충효의에 기반하였다라는 것들. 수박과 수박키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무예체육, 수박은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맨손과 발을 이용한 격투 기술, 마치 오늘날의 택견 같은 겁니다. 택견. 그렇죠. 치기, 주먹 찌르기 등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무인들에게 적극 권장하였다. 맨몸으로 싸워야 되니까요. 수박을 겨뤄서 승자에게 벼슬을 주기도 하였다. 그래서 출세를 시켰다. 이것들은 결국에는 선발을 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이죠. 앞서 설명드렸죠. 이거는 궁술, 신라시대의 궁술에 의해 인재를 뽑던 전통이 전승이 되었다. 신라시대 때부터. 관직의 자질을 평가하는 활쏘기 능력이에요. 그렇죠. 궁술은 마술, 말을 타고 하는 훈련이겠죠. 능력이죠. 말을 타고 여러 가지 자세나 기회를 보여주는 것들, 군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술이다. 말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예요. 그렇죠. 고려시대 민족 스포츠 오락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들이죠. 여기서 이제 나눠야 될 것들이 바로 귀족, 그리고 평민이에요. 서민이에요. 귀족과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이 유희나 오락은 같은 말이지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고려시대의 민족 스포츠의 오락으로서 귀족 사회에서 했던 오락으로 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15년도 쭉 23년도까지도 최근까지 나온 문제입니다. 격구, 페르시아 폴로 경기에서 유래한 마상 스포츠, 말을 타고 짝대기로 공을 쳐서 넣는 스포츠예요. 격구. 민족 스포츠와 오락이에요. 귀족의, 그렇죠. 귀족들의 오락 및 여가, 다음 방응이에요. 매를 키우는 기간도 따로 있었지만 매를 길러서 이 매를 하고 사냥을 하는 거예요. 사냥을 하는 수렵 활동 및 무예 훈련의 성격이다. 귀족이 할 수밖에 없겠죠. 서민, 평민에게서 이룰 수 없는 유희나 오락이 되겠죠. 신라시대 1세기경 시작돼서 고려시대 후기에 크게 번창하였다. 왕이나 귀족들의 유희이자 스포츠이다. 응방도감, 고려시대 매를 기르는 관청이에요. 맡아서 케어해주는, 사육하는, 그렇죠? 응방도감이다. 그렇죠? 응방, 방응, 그렇죠? 딱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문제도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투호, 화살 같은 막대기를 일정한 거리에 항아리를 두고 던져서 넣는 이런 오락이에요. 그렇죠. 왕실과 귀족 사이에서 매우 성행하였다. 그렇다면 서민 사회의 스포츠와 오락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역시도 계속 서민과 귀족이 번갈아 가면서 한 해씩 거의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씨름,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머릿속에 상상되고 알고 있지만 이것도 다른 말로 문제를 꼬아서 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내냐? 각저, 강력, 상박, 각지, 각희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굉장히 힘들죠. 씨름의 유사한 신체 활동이다라는 것들이죠. 충의왕 때 전국적으로 성행했다. 공민왕 때 씨름꾼에게 벼슬을 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나중에 문제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이 용어들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추천,
두 줄을 붙잡고 온몸을 흔들어서 발의 탄력을 이용해 온몸을 마음껏 날리는 놀이. 이게 뭐예요? 그네죠, 그네. 그렇죠, 그네. 부녀자들이 그네를 타고 노는 놀이로 단오전 행사에 인기가 있었다. 이것들은 특별한 도구나 돈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서민도 했지만 귀족들도 하였다. 귀족, 서민 모두 민속 유희로 널리 성행을 하였다. 석전, 돌팔매질이에요. 서로 편을 나눠서 돌 던져서 하는 놀이예요. 돌을 주워다가 할 수 있는 유희와 스포츠이기 때문에 서민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두 편으로 나누어 서로 돌팔매질을 하는 승불교를 놀이, 음력, 청월대보름날 각 지방에 생겨지며 편쌈, 변전, 편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도 문제를 꼬아서 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말들이죠. 그렇죠. 이것도 같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민속놀이다, 군사 훈련의 하나이다, 구경거리 제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연날리기.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놀이로 지연 또는 풍연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연날리기를 다른 말로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굳이 설명이 없어도 되겠죠. 종이에 대가지를 붙이고 가로 세로 살을 붙여서 공중에 날리는 놀이. 군사적 목적이나 노래의 성격을 띠고 고려시대에 전승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이것들을 하늘을 날려서 어떠한 신호가 될 수도 있겠죠.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같은 말이지만. 여기까지가 3단원의 정리입니다. 이 챕터 3 역시도 시험이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찝어드리는 이런 것들이 꼭 두세 문제씩 나오는 유형이에요. 앞서 마찬가지로 이런 두세 문제씩은 정말 쉽게 꼭 가져가야 되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렇죠? 챕터 3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서랍 정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